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루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1번학 2 제12장 솔리드 앤드 솔리드 스테이트 머티리얼스 고체와 고체 상태 재료, 고체 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3강 Semiconductors, Superconductors and Composite Materials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복합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체에 대한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자, 고체에 대한 응용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잘 안 옮겨가서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제1강에서 밴드 시어리 여러분 배우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밴드 시어리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다시 좀 복습이라도 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원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뭐 오비탈이 하나 있겠죠. 또 원자가 하나 와요. 그럼 오비탈이 본딩 오비탈, 엔티본딩 오비탈 하나 생기죠. 이제 이게 이렇게 스코밸런트 본드 만들어지는데 원자가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N개의 원자가 들어오면 2분의 N개가 반이 결합성 그리고 반이 반결합성 이렇게 오비탈이 생기죠. 그렇게 돼서 보통 메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가 반이 아래쪽이 본딩이 되고 위쪽이 엔티본딩이 되는 그런 밴드가 생깁니다. 이 갭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물질에 따라서는 이제 갭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티본딩이 생기고 본딩이 생기고 이 밴드 갭이라고 그럽니다. 밴드 갭이 커지는 것이 이 큰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할 수 없게끔 이것이 안 되게끔 커지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슐레이터 부도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쪽을 우리 컨덕션 밴드라고 그러고 아래쪽을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원자가 밴드, 위에는 이제 전도 밴드, 뭐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밴드 갭이 상당히 작은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의 전자가 그러니까 뭐 열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익사이트 돼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옮겨가서 약간의 부분적으로 컨덕션 밴드가 채워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밴드 갭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도체와 도체 중간쯤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가 되는데 그 밴드 갭을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건 밴드 갭이 굉장히 크죠. 520kJ/mol 만큼 벌어진 거예요. 이게 좀 줄어들어요, 반도체가 되면. 그래서 실리콘 같은 거 우리가 대표적인 반도체로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웨이퍼 만들어서 뭐 칩들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107kJ/mol.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520초는 게 큰 거는 이제 부도체, 인슐레이터고, 이런 거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이제 밴드 갭이 작은 게 게르마늄. 이게 65kJ/mol. 이제 주석이 나오는데 주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레이가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는 메탈성이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소체예요. 그런데 밴드 갭이 없어요. 근데 밴드 갭이 조금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이제 그레이 틴 주석인데 반도체입니다. 이 세 가지 여기서 예를 든 것이 반도체고 납 같은 거 뭐 밴드 갭이 없죠. 그러니까 메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밴드 갭이 어느 정도 있어서 열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익사이트돼서 부분적으로 전도 갭이 채워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여기 봐서는 밴드 갭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전도도가 이게 열적인 익사이트먼트에서 이렇게 밴드 갭이 올라가서 전도 밴드에 전제수가 증가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컨덕션이 좋아지겠죠. 전도도가 좋아지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엘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걸 우리가 세마이컨덕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너무 진한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요 정도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전도도가 증가하지 않는 거.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메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밸런스 코어
메탈 있었죠. 그 자유전자 말고 그 코어가 이제 움직이기 원자핵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진동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이제 엘렉트릭 컨덕티비티가 감소하는 거. 우리가 반도체하고 메탈하고 구별은 이제 보통 이 두 가지로 이런 성질로부터 한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실리콘 같은 게 대표적으로 반도체인데, 그 실리콘 대표적인 반도체인데, 보통 실리콘이 있으면 이제 최각의 전자가 4개 있죠. 그렇죠? 이게 사족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리콘이 옆에 있는 거하고 하나씩 공유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옥테트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크리스탈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합 밴드가 다 채워졌는데, 반도체니까 아까 밴드 갭이 얼마 안 됐죠. 한 100kJ per mol, 106인가? 이렇게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전도 밴드가 이렇게 차 있고, 여기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결합 밴드도, 밸런스 본드도, 최각, 원자가 밴드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비어있고, 홀이 있고, 엘렉트론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제 반도체, 실리콘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이렇게, 도핑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핑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표준적인랄까 어떤 용어를 정의하자고 해서 제안한 게 있는데 첨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봤어요. 어떤 뭘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첨가를 해서 여기서 인을 첨가한다든지 보론을 첨가한다든지, 그러면 인은 5족이죠. 이거는 3족이죠. 저는 지금 그 옛날 시스템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주기형 했을 때 전형 원소로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 1서부터 18까지 가는 족으로 0서부터 18까지인가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거는 13족, 15족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오늘 또 나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리콘보다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이것은 실리콘보다 전자가 하나 적은 거죠. 예,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여기 여분의 전자가 하나, 이제 아마 제 생각은 뭐 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P가 들어가면 여분의 전자가 하나 생기는 거고, 보론이 대신 실리콘 여기 P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요걸 못 봤어요. P가 들어가니까 여분의 전자가 하나 더 생기고, 보론이 대신에 들어가니까 여기 홀이, 전자가 빈 걸 전공, 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전도 밴드에 엑스트라 엘렉트론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거티브 타입. 엑스트라 엘렉트론이 있어갖고, 아까보다 없었을 때보다 더 전자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N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겠고, 만약에 보론이 들어가서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 돼요. 이런 거는 모자라니까 뭐가 되겠어요? 포지티브 타입, 원래 여기 실리콘 크리스탈보다 포지티브 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엔티본딩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한 컨덕션 밴드에 있던 것이 줄어들고, 오히려 여기 뭐가 될까요? 밸런스 본드에 홀이 더 증가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많아지든 네거티브 타입이든 포지티브 타입이든 컨덕티비티가 증가합니다. 왜? 홀도 엘렉트론 캐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핑을 통해서 그 반도체의 특성을 좀 더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도핑, 물 첨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워야 되는데, 예, 잠깐만요. 예, 그리고 이제 세미컨덕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N타입, P타입도 만들 수가 있는데, P타입이 포지티브, N타입이 네거티브. 네거티브에는 전자가 많은 거고, 그렇죠? 전자가 많으니까 네거티브 되죠. 그리고 P타입은 전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포지티브하게.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어떤 응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텐데, 어떻게 무엇을 살펴볼 거냐 하면은, 일단 다이오드 어플리케이션을 봐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N타입에서 P타입으로만 흐르게 하죠. 거꾸로 가진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류기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C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제 그런 소자. 여기서 보이는 건 대부분 다리가 3개, 뭐 대부분이 아니 다 그러네요. 다리가 3개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 여기 쭉 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이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드를 줘서 바이어스를 줘요. 여기서 마이너스 전압을 주면 이걸 못 흐르게 하고, 그걸 없애거나 파지티브하게는 많이 흐르게 하고 하죠. 그래서 요걸 약간만 변화시켜 주는 것이 따라서 이 흐름이 증폭이 돼요.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말합니다. 이거 아주 옛날에 상당히 엄청난 발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아기 때 조그만 때 들었던 라디오, 요만한 그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이게 그 부품으로 들어가서 진공관 쓸 때보다 이만했던 것들이 아주 요만하게 들은 거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50년 전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LED, Light Emitting 다이오드. 다이오드인데 이거는 빛을 내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이오드예요. 솔라 셀, 그러니까 포토볼타익 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여기 설명이 좀 있습니다. N타입 있고 P타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PN 또는 P타입, N타입, P타입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거 서미컨덕터를 붙여가지고 그 스위칭을 하거나 앰플리피케이션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한 겁니다. 또 나중에는 이거보다 좀 더 진화하면은 이렇게 직접 회로를, 그러니까 이런 걸 몇 개 더 한꺼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런 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이런 걸 아주 실리콘 웨이퍼에다 찍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인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의할 때쯤은 이게 또 9세대가 될 것 같은데, 9세대 아마 제 생각엔 i9, 코어 i9, CPU 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미컨덕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좀 지웠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다이오드부터 하나씩 좀 보겠고, 좀 이거는 이제 화학은 화학에서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재료과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 너무 이론적인 것까지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흥미를 좀 돋구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전자공학과라든지 또는 이렇게 좀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상식이 많을 텐데, 아니 전문 지식이 많을 텐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만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방향, 보통 이제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자체, 소자 자체가 소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디멘전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판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커런트를,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보통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 전자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제 전자를 이쪽 방향으로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전자를 이런 쪽 방향으로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는 안 보내는 거죠. 아주 거의 제로가 되게. 이렇게 해서 교류를 주면은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만 전류가 흐르고, 이쪽에 포지티브가 걸리면 안 흐르고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되니까 그게 계속 전류를 몰리면 AC를 DC로 컨버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쪽에 마이너스, 이 전공 쪽에 홀 쪽에 플러스가 걸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포워드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고, 이때는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엘렉트론이 이쪽으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걸리니까 옮겨가고, 홀이 이쪽으로 옮겨갈 때 여기서 이제 컴바인 하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공급이 되고 여기서 홀이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쪽이 포지티브가 되면 엘렉트론이 다 이쪽으로 가고 홀은 다 이쪽으로 갈 테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이렇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뭐 서로 교환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다이오드는 한국말로 다이오드입니다. 예,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줘요. P타입에서 플러스 포지티브를 걸고,
N타입의 네거티브를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고에너지, 에너지가 그래도 많은 게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니까 이쪽이 에너지가 약간 P타입 쪽이 에너지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덕션 밴드의 제일 하단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밸런스 밴드의 제일 상단, 제일 높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션에서, 이렇게 N타입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이 정션에서, NP 정션에서, 이렇게 여기 에너지 높은 레벨이니까 에너지 레벨 여기서 아래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전자가 떨어져요. 전자가 떨어지면서 제가 다 지워버렸는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올 수 있죠. 빛이 나오죠.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파장이 보통 이 밴드갭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갭에 해당하는 약간의 차이, 여기 약간 더 높여줄 수 있는데, 밴드갭에 해당하는 E equal Hnu, 여러분, 이식 생각나시죠?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고, 그래서 이 프리퀀시를 갖는 빛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인데, 안 지워지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인데, 보통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갈륨하고 아슨하고 그다음에 갈륨하고 P하고 인하고 알루미늄하고 아슨하고 또 인디움하고 인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주기율표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3A족, 5A족, 7A족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했는데 요새는 이걸 맨 앞에 1쪽에서부터 여기를 18쪽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3A족이 13족이에요. 그리고 5A족이 15족이에요. 이거 사실 10에다 붙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3A는 13족, 4A는 14족, 5A는 15족, 6A는 16족, 7A는 17족 이렇게 갑니다. 여긴 0족이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족하고 그리고 15족하고예요. 보세요. 갈륨력 있죠? 갈륨력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르센력 있죠. 그리고 갈륨력 있고 인력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력 있고 아르센력 있고 그 다음에 인디움이 여기 있습니다. 인디움이 있고 인력 있고 자 이렇게 13족하고 15족하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갖고 그냥 3호 3A, 5A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니까 원래 13, 15에서 하는데 그래서 3, 5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LED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컨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대1로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13족하고 15족하고 1대1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아까 갤륨 아르세나이드 이런 거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게 여기선 갈륨이 페이스 센터들을 만들죠. 책에 설명한 건 조금 다른데 근데 페이스 센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페이스 센터드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테트라헤드랄 사이트가 만들어지죠.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반이 채워지면 1대1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했습니다. 뭐 갖고 했나요? 뭐 클로라이드였더라? 바른 클로라이드는 BaCl2 그거 말고 그거는 테트라헤드랄 사이트 8개가 다 채워지는 거였고 CuCl 그거 할 적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1대1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건 최외각 전자 3개고 아스는 5개니까 옥테트 만들 수가 있죠. 8 일렉트론, 그러니까 뭐랄까 평균적으로 8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도핑을 할 수가 있어요. 뭘로 도핑을 하냐면 셀렌을 하든가 징크를 합니다. 셀렌은 어디냐면은 셀렌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로 만드냐면 갈륨하고 아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셀렌을 넣으면 N타입이 나오겠죠. 네거티브 전자가 더 들어가니까. 만약에 징크를 집어넣으면 모자르니까 P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셀렌을 집어넣어서 N타입,
징크를 재면서 P-타입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보통 뭐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이제 CVD 한다. Chemical Vapor Deposition. 요새는 뭐 Atomic Layer도 만들어요. 그래서 Atomic Layer Deposition, ALD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Chemical Vapor Deposition, 보통 C, V, 이것도 영어로 D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건 뭐냐면 시료를 일단 증기로 만듭니다. 이렇게 갈륨 이거는 이제 트라이메틸 갈륨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거는 갈륨 아르센 하이드라이드 이런 거를 증기로 만들어요. 증기로 만든 다음에 웨이퍼 표면에 보통 이제 이게 빛을 내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투명한 기판에 증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스를 보내갖고 반응을 시켜서 증착을 시키면 이것이 이제 고체가 되고 이제 메탄으로 빠져나가면서 천도에서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판에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증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전극을 달고 해서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빛이 그 에너지 갭에 따라서 그 파장이 결정이 되죠. 컬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에너지 갭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이 되는데 에너지 갭은 뭐에 디펜드 하겠어요? 이게 크면 이 아톰들이 크면 거리가 멀죠. 그러면 바인딩 에너지가 작을 거고 그러면 빨간색 쪽으로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레이디아에 따라 그리고 또 엘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크면 그 결합이 강해지죠. 그러면 파란색 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아토믹 레이디아이하고 엘렉트로 네거티비티하고 이거에 따라서 그 성질이 바뀐다. 그래서 갈륨하고서 지금 다 우리가 세미컨덕터를 만들어 볼 텐데 갈륨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족에서 오겠죠. P하고 아르센하고 주석하고 이제 초록색이니까 오히려 또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핫핑크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건 지우고 그래서 뭐를 갈륨하고 그다음에 P하고 아르센하고 이거하고 자, 그럼 밑으로 갈수록 커져요. 커지면 에너지가 갭이 작아지죠. 그래서 작아질수록 레드로 가겠다. 자, 보니까 GAP가 222, AS가 135, GSB가 67.5. 이렇게 그 밴드 갭이 작아질수록 레드 시프트, 붉은 쪽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엘렉트로 네거티비티가 차이가 많을수록 밴드 갭이 커진다. 왜 그러냐면 엘렉트론 결합이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2.0이고 아르센이 1.6이거든요. 그래서 0.4 차이가 있고 징크 셀렌 같은 경우는 2.4하고 1.6이니까 0.8 차이가 있어요. 이쪽이 그 밴드 갭이 여기보다 밴드 갭이 크죠. 크게 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블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D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고요. LED는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속 봤으니까 이건 이제 그냥 재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LED 그 에너지 갭에 따라서 이제 그 나오는 파장을 그러니까 색깔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LE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픽셀 하나하나를 LED를 꽂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이런 갈륨 아르센 이런 거 하고 갈륨 포스파이트 포스포러스 이런 거를 갖다가 적당량으로 이렇게 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X는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갈륨 P가 됐든 갈륨 AS가 됐든인데 1이면 완전히 이거고 그러니까 0이면 완전히 이거고 1이면 다 이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느 정도 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35kJ에서 222kJ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끔 하면 이건 인프라레드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보면 0.4, 0.6 이건 베어링 했는데 그 118이니까 이 레드가 나오고 여기다 인디움하고 나이트로젠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블루, 그린에서 블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양한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해가지고 소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건 중국에 있는 건데 아마 이게 제가 이거 만들 당시에는 제일 세계에서 크다란 패널이었던 것 같아요. 250m
곱하기 가로인가요 이게? 천장에다 설치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더 팰리스 베이징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서 이것이 250m 되고 그 폭입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이 30m 되는 이런 거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볼 수 있는 게 아마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코엑스에 있는데 서울에 SM타운이라는데 이게 이제 한 패널을 사람 크기가 요만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만한 패널이 이렇게 LED 패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새 뭐 집에 있는 조그만 TV야 뭐 한 65인치 돼도 아무튼 처음에 저는 그거 보고 상당히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 개발할 적에 블루 LED가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에너지 갭을 좀 높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다음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솔라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셀에 관한 문제는요, 솔라셀은 이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 소자에 빛이 비춰지면, 그렇죠? 그 PN 정션에서 빛이 비춰지면 거기서 엘렉트론이 그 빛의 에너지보다 물론 에너지 갭이 작아야겠죠. 작으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레조넌스 에너지가 제일 좋긴 한데 약간 크다든지 그 레조넌스 에너지, 그러니까 밴드 갭하고 같은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레조넌스 한다, 공명한다는 건 이걸 받게 되면 전자가 익사이트 돼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익사이트 되고 익사이트 된 전자가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익사이트 되고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그 N타입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홀은 뭐 여기서 이게 올라가서 생긴 거니까 반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흐르게 되면은 외부에 우리가 뭐 어떤 부하를 걸어주면 여기서 이제 차징을 할 수가 있게끔, 하여간 엘렉트릭 디바이스를 걸어주면 또는 전기를 모으는 집전장치에 걸어주면 우리가 뭐 배럴을 충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폴토볼타 이런 걸 포토볼테익 볼타 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타 전지 셀이라고 하는데 광볼타 전지죠. 뭐 전지 셀은 같은 얘기니까 광볼타 전지라고 하는데 포토볼테익 셀인데 이 실리콘으로 보통 만들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107kJ/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1100 나노미터 이하짜리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외선 1100이면 뭐 근적외선이에요. 니어 인프라레드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비저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UV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태양광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갭보다 큰 에너지 같은 포톤이 받아서 이렇게 전자가 만들어지고 전자 익사되고 이것이 이제 흐르게 되고 홀이 만들어지는 홀은 이제 반대로 흐르게 되어서 기전력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토볼타익 셀, 솔라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정도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알아봤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세미컨덕터는 알아봤고, 두 번째 토픽이 슈퍼컨덕터는 초전도체입니다. 사실 처음에 1911년이었다고 얘기가 됐어요. 1911년이었는데 이분입니다. 하이크 카머링 온의 사실 이게 제가 잘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더치면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53년, 1926년 이분인데 1911년에 뭘 발견을 하냐면 수온이 있는데 온도를 낮추니까 저항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헬륨 온도 4.2K가 헬륨 온도입니다. 4.2K까지 낮추니까 4.2K까지 그 저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그냥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슈퍼컨덕터는 뭐냐면 진짜 슈퍼컨덕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상온에서는 안 되고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 그런 온도가 나타나요. 그 온도를 슈퍼컨덕팅 트랜지션 템퍼러처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낮은 온도, 그러니까 수은 같은 경우는 4.2K가 돼야 돼요. 굉장히 낮은 온도. 헬륨 없으면 되질 않고, 헬륨 또 다루기 어려우니까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상온에서는 뭐 4.4만 해도 헬륨 온도 이상에서는 컨덕티비티가 레지스티비티, 저항이 있었는데 4.2K가 되니까 저항이 그냥 쑥 떨어져 갖고 0이 돼 버리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영역을 슈퍼컨덕터라고 얘기해갖고 그 4.2K를 갖다가 슈퍼컨덕팅 트랜지션 템퍼러처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뭐 신기한 현상이긴 한데 그 이후로 많이 다른 슈퍼컨덕팅 머티리얼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11년 이후로 1866년까지 보면 대충 한 6,000개 정도 이런 슈퍼컨덕티비티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제일 그때까지 발견된 것 중에 높은 게 니오디듐 게르마늄, 게르마나이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NB3G 이런 건데 TC가 23.2K. 아까 그거는 저기 수는 4.2K잖아요.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77K 이상이 되자. 77K가 뭐냐면요. 리퀴드 나이트로젠, 액체 질소 온도예요. 액체 질소 온도보다 높게 가면 액체 질소는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너레이터 하나는 공기 중에서 막 뽑아서 만들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쌌던 기억이 아마 돈 1,000원 주면 한 1리터 살 수 있는, 요새 모르겠어요. 2,000원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리퀴드 나이트로젠 사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막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77K 목표로 했습니다. 1986년이 되면은, 이거보다 높은 거,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옥사이드잖아요. 옥사이드면 대부분 이게 고체 물질입니다. 세라믹 계통이에요. SiO2가 뭐죠? 모래, 석영,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움 들어가고요. 란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파 들어가고. 근데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1대2거나 아니면 2대 0이거나 아무튼 그 사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옥사이드 되는데 X는 0.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륨이 소량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TC가 35K까지 되는 이제 이런 것을 1986년에 발견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YBA2CU3O7 이게 90K에 달합니다. 엄청 올라가죠. 77K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탈륨, 탄탈이죠. TL2, BA2, CA2, CU3, O10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125K. 다음에 수은이 들어가서 HG, BA2, CA2, CU3, O, 8인데 X가 있어요. 이게 약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133K.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가장 높았던 게 여기에 대한 베리에이션으로 HG 0.8, 탈륨 0.2, 바륨 2, CA2, 그다음에 CU3, O 8.33 뭐 이렇게 되는 거 138K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AB3 1, 2, 3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터비움하고 바륨하고 카파가 들어가는데 1, 2, 3이에요. 여기 1이 있고 1은 쓰지 않으니까 2, 3이 있죠. 그래서 1, 2, 3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이터비움, 바륨, 카파, 옥사이드 크리스탈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터비움이 노란 거고요. 다음에 바륨이 파란 색깔이고 1, 2, 그렇죠? 3가 이제 카퍼가 있는데 이제 카퍼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카퍼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해서 구조를 만드냐면 이렇게 일단 테트라이드랄 피라미드 구조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카파 옥사이드가 되죠. 그래서 산소 5개하고 카파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옥사이드 만들고, 또 반대쪽에는 이쪽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면서 죄송합니다. 카파가 그러니까 CuO4 타입으로, 그러니까 CuO5하고 CuO4 타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무한히 반복되죠. 이것이 이쪽으로도 계속 가고 이것도 이쪽으로 계속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골격 구조, 산소로 골격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터비움하고 바륨하고 이터비움 하나, 바륨 2개, 카파가 3개 들어가도록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세라믹이에요. 자, 이것이 보통
BACU 다 이런 것도 이것의 구조에 기반한 거거든요. 90K짜리 슈퍼컨덕터가 만들어졌습니다. 1978년쯤에 이거 노벨상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에 78년인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슈퍼컨덕터가 만들어졌는데, 슈퍼컨덕터는 이제 뭐 하는 데 쓰냐 하면은 그 커런트가 저항이 없이 흐르게 되면은 자성이 생기죠. 자성. 이게 그 뭐랄까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슈퍼 매그네틱가 돼요. 그래서 이 매그네틱 레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부상이에요. 마이스너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슈퍼컨덕터가 됐을 때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력이 무한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한대니까 자기가 자기 중력정에서 띄울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아마 슈퍼컨덕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리퀴드 나이트로젠을 부어줬을 거예요. 이게 90K면 되니까. 예. 그래서 77K에서 그 YBA2CU3, AB123, O7 이 컴파운드 덩어리가 그 밑에 자석이 있는 겁니다. 큰 자석이 있고요. 뜨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요맘때 노벨상 타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얘기 듣고서 저기 슈퍼컨덕터로 신발을 만들어 신으면 지구 중력장에서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학교 이렇게 내려가면서 1학년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요새 이걸 가지고 자기장이 굉장히 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화학과에서 많이 쓰는 그 NM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런 거 할 때 자석이 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00메가짜리든 600메가, 700메가 뭐 이런 그 스펙트로메타 일종인데 그 NMR 같은 거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병원 가서 찍을 수 있는 거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그거는 그 MR은 똑같은데 이거는 이미징을 하는 거고 아까 N이 붙어서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NMR 이런 거 하고 이제 자석이 쓰는 애플리케이션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류 흐를 때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 없이 전류를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워 트랜스퍼 전력을 성출하는 전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세라믹이라 선으로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충 1kg짜리는 뭐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실제로 상용화가 됐는데, 그 자기부상 열차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1시간에 430km, 이게 띄우고서 마찰 없이 가니까 상하이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슈퍼컨덕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머티리얼들, 물론 이제 지금 사실 온도는 77K에서 사실 저희가 아주 꿈에 그리는 건 뭐냐면 상온, 한 30도에서도, 30도는 안 되겠고, 요새 하도 요새 같이 더우면은, 한 40도까지, 50도까지 견디는, 그때 이제 그 슈퍼컨덕팅이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 부상 신부를 만들 수가 없는 게, 그 트랜지션 템퍼러처가 상온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드는 AT&T 벨랩 유명한 데입니다. 1991년도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버크민스터 플로렌 이야기 몇 번 했었어요. 플로렌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K3 K 플러스, 그러니까 포테슘 아이온 이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통 구조식으로는 K3 3개가 들어갔던 거 여기 있습니다. K3C60 이거 하나당 이 3개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집어넣는다. 지금 여기서 이게 바디 센터드로 만들면요. 바디 센터드에 공 몇 개 들어갑니까? 6개 들어가죠. 센터 이 면에 있는 것들은 반 개씩 들어가니까 면이 6개 있으니까 3개가 들어가고 꼭지점에 있는 거는 8분의 1개 들어가는데 꼭지점이 8개 있으니까 1개 들어가고 해서 합쳐서 4개.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 원래 내부 속에 들어간 게 이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들어간 게 제가 펜을 아무래도 쓰는 게 좋겠습니다.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들어간 게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에 있는 건 4분의 1씩 들어가거든요. 페이스는 몇 개 있죠? 12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면에 하나, 둘, 셋, 넷 있고 저 밑에 4개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4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12개. 그러니까
반개 곱하기, 아니, 4분의 1 곱하기 12이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 곱하기 3개죠. 4분의 1 곱하기 12이면, 3개 맞나요? 12개 하나. 그렇죠. 4분의 1 곱하기 12이니까, 3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4분의 1개 맞죠? 엣지에 있으면 4분의 1개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엣지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게 이쪽 엣지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밑에가 바로 이 사이니까 이 사이는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8개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2개. 그래서 2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6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계산이 좀 헷갈렸어요. 예, 아무튼 전체적인 조성을 보면은 K3에다가 C60 이렇게 즉흥을 하게 되면 좀 실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다 보니까 저 펜이 굵어졌어요. 예, 예.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K3 C60가 19.5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루비듐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했을 때 조금 루비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K3 맞고요. 루비듐이 들어가면 29.5도 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시지움 들어가면 40도 K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건 사실 최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H2S가 기압을 올려주면 이거 기가파스칼이에요. 근데 아무튼 기압을 많이 올려주면 이게 몇 기압이나 될까요? 10의 5승 파스칼이 1기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파스칼 10의 9승 파스칼이니까 5승 빼주면 10의 4승이죠. 그러니까 150하고 만이네요. 그렇죠? 150만. 여기 공이 4개 붙으면 10만 100만 1500만 기압 1500만 기압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5도까지 올라가죠. 아직도 그래도 상온은 아닙니다. 상온은 298, 25도가 298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온 슈퍼컨덕터를 찾아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픽이 된 사실은 양자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중에서는 이제 인콰이리 전까지가 이제 세라믹에 관한 겁니다. 세라믹 앤드 컴포지 머티리얼. 그래서 이제 복합 재료에 관한 건데 세라믹은 전부 다 뭡니까? 이노게닉 솔리드예요. 그러니까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거 이노게닉 솔리드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석영, 모래 그것이 이제 많이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소성을 시키면 뭐가 돼요? 유리가 되는 거죠. 글라스 머티리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석영이 있을 때는 크리스탈이고 그런 것이 보통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옥사이드 계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옥사이드가 아닌 난옥사이드가 있고 메탈은 여기서 비교하려고 넣어준 겁니다. 사실 세라믹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라믹들이 특징이 뭐냐면 멜팅 포인트가 높아요. 그리고 덴시티는 메탈에 비해서 특히 알루미늄은 가볍지만 철 같은 거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덴시티가 낮아요. 그리고 하드니스 굵기는 굉장히 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멜팅 포인트가 높고 굉장히 단단하다 하는 게 이 세라믹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두드려보면 단단하잖아요. 깨질지언정. 예. 자 그런 생각 하시면서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보통 세라믹들은 보통 산소가 붙어있는 옥사이드 세라믹들은 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나, 베릴륨이니까 베릴리아, 그다음에 지르콘이니까 지르코니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Al2O3 BeO 이게 이제 분자식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만은 화학식으로 쓰겠죠. 분자식이 아니고 분자가 아니니까 세라믹이라서. 자 그런데 멜팅 포인트가 2000도, 2054도, 2578도, 2710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알루미늄 금속은 660이죠. 가볍지만 그런데 탄소광 이런 거는 상당히 무겁고 온도가 멜팅 포인트가 1500도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에 견딜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덴시티는 아까 보니까 철강보다 반도 안 되는데 3.99, 3.02, 5.68 이런데
굵기가 이거 5라고 치면 최선도 그보다 엄청나게 굵기가 단단하죠.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일라스틱 모듈루스가 이게 탄성이 약해서 이거 이제 모듈루스가 강해서 이건 깨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부서지기 쉽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세라믹 머티리얼들이 멜팅 포인트가 높고 하드니스가 크고 단단하고 그다음에 보통 그러니까 닳지를 않죠. 마모에 강하고 그다음에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철강보다 가볍고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잘 부서진다 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non-oxide 계통에서는 보론 카바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B4C, SiC,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Si3N4 이걸로 만들었는데 보통 다 이것도 2000도 정도 이상 되는 뭐 이건 1900이긴 합니다만 이상 되는 멜팅 포인트가 있고 하드니스 다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터빈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죠. 뭐 그 소성에서 구조를 만들어 주면 되니까 이래서 터빈 로터가 되는데 아마 뭐 뜨거운 그 받으면서도 변형되지 않고 잘 작동을 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특수 재료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세라믹 머티리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보면요, 그 아까 SiC 실리콘 카바이드 보면은 보통 여기서는 지금 이것이 실리콘입니다. 이게 실리콘으로 뭐죠 이거? 페이스 센터드 큐빅 잠깐 조금 키워서 페이스 좀 더 키워서 안 될까요? 네, 이거 이렇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으로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으로 레티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페이스 센터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트라헤드럴 사이트에 카본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공이 몇 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6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여간 테트라헤드럴 사이트에 여기서 테트라헤드럴 사이트에 하나씩 8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반만 쳐주면 1대1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SiC 코밸런트 본드가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435kJ/mol.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단한 그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일단 강하고요.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아니소트로픽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소송을 해서 만드니까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잘 변형이 되지 않는, 그래서 브레이크되는 그런 성질이 갖고 있는 게 SiC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살펴보고 이제 다른 머티리얼 보자면,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라믹이기 때문에 세라믹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보통 여기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타이타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게, 색깔을 제 생각에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니아를 만드는데 타이타니아가 SiO2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니아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타이타늄 있어야겠죠. 그리고 타이타늄 뭐 TiCl4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우리가 졸겔 메소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단 에톡사이드로 만들어 줍니다. 에톡사이드는 에틸렌 옥사이드예요. 그래서 에틸렌가 이거 에틸 알코올인데 알코올하고 반응을 시키고, 물론 이제 NH3를 집어넣어서 여기 Cl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NH4Cl로 Cl을 뽑아주면서 TI에다가 여기 그 에톡사이드 알코올에서 H가 하나 떨어지고 OCH2CH3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이타늄 테트라 에톡사이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이름을. 그래서 테트라 에톡사이드에다가 물로 가수분해를 시키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TiOH4 하이드록시 테트라 하이드록시
타이타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건 전부 다 이제 용액 중에서 만들게 돼요.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콜로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콜로이드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그 직경이 대충 0.001 아주 미세해요. 그 마이크로미터에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졸이 만들어집니다. 졸이 만들어지면 졸에다가 이제 그 열을 가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H하나 OH 하나 빠져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디하이드레이트라고 하거든요. 물이 빠져나가는 걸 디하이드레이션 되면서 TI하고 O하고 TI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OH3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자들이 TiO2가 되게끔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열을 통해서 파우더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순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mm 직경, less than 1mm 직경이 보다 작은 그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증발을 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소변도 없어지고 하면 이제 젤처럼 되죠. 이게 젤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졸겔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터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워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소결이라고 말해요. 저는 사실 소결이라는 한국말도 잘 모르겠는데, 신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터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티리얼을 보통 1300도에서 한 2000도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때 이걸 굉장히 컴팩트하게 빈 공간이 없이, 불순물 없이, 이게 타이타니아를, 불순물 없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것도 SiC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실리콘 나이트레이트였죠? 예, SiN3였나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송을 할 때 굉장히 그 틀에다 넣고 할 때 순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컴팩트하게 하면서, 솔벤트를 날려주게 되면, 그리고 고온으로 굽게 되면, 그것들이 녹는 전보다 밑잖아요. 아까 2000도 다 이상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하에서 이것들이 녹지 않지만 고온에서 서로 밀착돼서 가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압력도 주고요. 그래야지 솔벤트 증발하면서 이제 이렇게 밀착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신터링, 소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졸결 메소드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사이드를 이제 뭐 하는 데 쓰나 하는 거 보는데, 방탄조끼 하는 데 쓴답니다. 알루미나인데, 알루미늄 옥사이드죠. 이것을 이제 그런 방법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판으로도 만들고, 또는 이런, 갑옷 같은 걸로도 만들고, 뷰리프루프, 그러니까 총알마저도 막 튕겨서 나가거나,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쇠는 무거워서 이렇게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알루미늄은 이제, 전도는 안 하죠. 엄청난 부도체예요. 그리고 열적으로도 안정하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안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데 쓰냐? 스파크 플러그, 자동차 옛날 내연기관 스파크 플러그 만드는데 이거 썼습니다. 근데 요새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주로 전기차 많이 만드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독성도 없고요. 노 톡시시티. 그리고 생체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해요. 인액티브하죠. 그러니까 액티브 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치과용이라든지 또 이제 인공관절 만드는데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인슐레이터로 좋은 인슐레이터니까 서킷 보드 만드는데, 기판 만드는데 절연체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실리카는 이제 아까 보면은 SiO2죠. SiO2는 이제 유리 만드는 데 쓰지만은, 실리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아주 가벼우면서도 열에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같은데 만약에 대기권 진입을 하면은 열이 엄청나잖아요. 공기하고 마찰해서. 그럴 때 타버리지 않도록 절연체, 히트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절열체인가요? 방열제. 예,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1600도까지는 견딥니다. 이게. 예, 그리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주선 귀환선 표면을 이런 걸로 가공을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스타이로폼이라고 하는 스티로폴이라고 우리 말로 하죠. 예, 그보다 가볍습니다. 예, 우주선은 아무래도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예. 저기 실리카는 그런 용도가 있고, 보론 카바이드를 이렇게 빌리프루프 하는 그런 걸 만듭니다. 이게 덴시티가 높지 않아서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철보다 이제 가볍죠. 그리고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아모 애플리케이션이 많다. 사실 방탄조끼라든지 이 방탄막도 있지만, 뭐, 태클, 가볍게 만들 수 있잖아요. 빨리 달릴 수가 있으니까. 장갑차,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있나 보죠. 이제 컴포지 머티리얼을 조금 보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컴포지 머티리얼로서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컴포짓, 복합 세라믹,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어떤 그 세라믹에다 카본을 좀 넣거나, 아니 보론을 넣거나, 아니면 실리콘 카바이드를 섞어요. 그건 카본이 이미 들어가 있지만 실리콘 카바이드를 섞어요. 그래서 그 세라믹이 좀 깨지는 성질을 좀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위스커는 사실 고양이 수염을 위스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스커는 보통 이런 거, 제가 다시 그 펜을 좀 불러와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위스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0.1, 1.0 마이크로인데 0.1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이게 좀 디멘전이 좀 그런데 약간 직경은 보통 0.5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죄송합니다.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제 길이는 한 5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가공들 해서 이거를 다른 세라믹 머티리얼과 같이 섞어서 소송을 하게끔 합니다. 이제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이게 길이 방향으로는 단단하게, 왜 이건 뭐라고 나오죠? 결합돼 있잖아요. 공유결합으로. 그러니까 길이 방향은 인장성, 약간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졌을 때 일단 견딜 수가 좀 있죠. 그냥 없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인장 강도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위스커를 섞어가지고 소송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 뭐 그런 얘기 할 때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동차 이 범퍼 같은 거 만들고 하지 않았나, 옛날에. 요새는 이거 그렇지 않겠지만, 예.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위스커를 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딱 맞아도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고온에도 좀 견디고,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냐? 쇠톱 같은 걸 만드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SiC, 이 실리콘 카바이드 리인포스드 알루미나 같은 것이 이제 아까 이런 위스크를 넣어가지고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만드는 그 얘기였어요. 혹시 그런데 정작 이건 어떻게 만드냐? 실리콘 카바이드 파이버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린 메틸린이에요. 실린 메틸린. 이거 메틸린기고 이게 실린기거든요. SiH2, CH2, SiH2, CH2 반복되는 이렇게 폴리머 고분자를 만들어가지고 히팅을 시켜요. 그래서 H2를 날려버리면 SiC 파이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SiC 파이버를 뭐 가공하면서 뭐 계속 길게 만들어지진 않을 테니까 한 약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걸 많이 만들면 그걸 이제 알루미늄하고 섞어서 소송을 하면 이제 그런 절삭 도구, 쇠를 자르는 절삭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쇠를 자르는 것도요, 만약에 뭐 배도 조선할 때하고 잘못 만든 배도 잘라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판 자르는 그런 경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만들면 굴 파는 기계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카본 파이버는 이제 단순한 카본 파이버로만 만들려면 보통 우리가 카본 파이버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건데, 이게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CN기가 사이아나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에틸렌 사이아나이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틸렌 사이아나이드를 중합을 시키면 이렇게 사이아나이드가 있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 만들어집니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링이 클로저가 되면서 이렇게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 이제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 가열 높은 온도에서 이제 소성을 시키면 이렇게 파이버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카본 파이버가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보론 파이버라든지 보론 파이버로 그 세라믹 저기 메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라믹 머티리얼들하고 메탈하고 또 컴포짓 복합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 세라믹 메탈이라고 해서 여기서 세에서 써하고 MET에서 메탈에서 MET를 뽑아서 서밋이라고 하는다. 이 서밋 같은 건 보론 파이버하고 알루미늄하고 같이 해서 그 단단한 금속 재료, 복합 재료를 만들어요. 이걸로 그 우주선 그 구조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강도도 있고요. 대신에 뭐가 우주선에선 웨이트가 문제입니다. 웨이트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 서밋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론 에폭시 컴포지트하고요, 카본 에폭시 컴포지트, 에폭시는 이제 긴 섬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뭘 만들어요? 보통 스포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골프채 또는 이제 뭐 테니스 라켓, 그다음에 그 낚싯대. 요새 이제 이걸로 바이스클 만들면 되게 가볍겠죠. 이제 자전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B2 방어입니다. B2 전폭기라고 하죠. 폭격기. 이것이 보통 그 가볍고 그리고 단단한 그런 카본 파이버를 이제 넣어서 만든 이런 컴포짓 머티리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 퀀텀 더트를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인콰이어리 뒤에 흥미거리로 이렇게 놔둔 게 있어요. 그게 퀀텀 더트가 나옵니다. 이게 나노 사이언스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통 이제 디멘전으로 크기가 문제거든요. 봤을 때 1차원으로 봤을 때 1D 디멘전으로 보통 1나노메타에서 100나노메타 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크기를 우리가 나노 스케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노 스케일 머티리얼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나노 사이언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구조체의 성질, 구조 이런 걸 다루는 것을 나노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작은 파티클들, 이 나노 파티클들 만들면 그 특성이 뭐냐면 이 벌크보다 표면에 원자가 많아요. 그렇죠. 작게 만드니까.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보다 표면에 원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벌크 머티리얼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금 같은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골드 컬러죠. 노란색. 이렇게 그리고 반응성이 없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골드 파티클, 나노 파티클이 되면 반응성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띕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오게끔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통 나노 머티리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퀀텀 더트는 뭐냐면 이게 도트로 작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입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반도체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도트로 만드는데. 그래서 색깔도 나와요. 색깔도 나와서 이제 그 색깔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왜냐면 그 에너지 갭이 차이가 나니까. 에너지 갭이 커지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 거고, 에너지 갭이 작아지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갈 거고, 색깔도 많이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 나노 머티리얼 중에 이게 도트로, 퀀텀 도트라고 하는데, 작은 사이즈, 나노 스케일 사이즈의 머티리얼들이 이 반도체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 우리가 퀀텀 도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맞출 텐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자기 에너지 레벨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자기 에너지 레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되면 이제 결합 오비탈, 반결합 오비탈 생기죠. 근데 여덟 개가 되면 밑에 결합 오비탈 4개, 반결합 오비탈 4개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차이가 이제 하는데, 여기 두 개 있을 때 밴드갭이 이만큼이었어요. 밴드갭은 아니지만 결합 오비탈하고 근데 4개가 되니까 줄었죠. 갭이. 네, 줄었어요.
26개가 됐어요. 13개 있고 13개 있겠죠. 더 줄었죠. 아보가드로스만큼 늘어서 반 아보가드로스 반 아보가드로스 반 하니까 이게 걔가 많이 줄겠죠. 이게 에너지 갭이. 밴드 갭이 많이 줄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밴드 갭이 어느 정도 완전히 많이 떨어지면 부도체인데 붙어버리면 도체인데 어느 정도 되는 반도체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아래 걸 우리가 밸런스 본드, 위에 걸 컨덕션 본드 이렇게 밴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큰 놈은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클수록 밴드 갭이 작아진다. 그래서 밴드 갭이 작아지니까 레드 시프트 할 거고 빨간색으로 할 거고 밴드 갭이 커지면 블루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사이즈가 나노 파티클 사이즈가 2.4, 2.5 다이아메터일 거예요. 예. 반경이 3.0, 3.9, 4.2 나노메타로 크기가 커질수록 크게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밴드 갭이 줄어들고 밴드 갭이 줄어드니까 레드 시프트. 그러니까 사이즈가 밴드 갭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주노츠 파넘보 이렇게 올라가겠죠. 색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의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그 파티클을 만들고 나노 파티클을 만들고 거기다 어떤 특정한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생체 분자 중에서 뭐 단백질이든 효소든 아니면 또 DNA든 어떤 특정한 부위에 뭐 안티바디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노 파티클을 붙여가지고 주사를 하면 그것이 다니면서 어디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붙는 그 물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체 프로브 같은데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